결혼정보회사에서 일하는 친구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자 회원들 중에서 연애를 가장 잘하는 유형이 있는데 그게 외모도 아니고 스펙도 아니고 성격도 아니래요. 바로 아버지와 사이가 좋은 여자들이라는 겁니다. 처음엔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그런데 이유를 듣고 나니까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 여자들은 좋은 남자를 만나면 그냥 받아들이고 나쁜 남자를 만나면 미련 없이 떠난대요. 반면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았던 여자들은 정반대의 패턴을 보인다고 합니다. 자기한테 잘해주는 남자는 뭔가 이상하다고 밀어내고 자기를 무시하는 남자에게는 오히려 집착하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아버지 효과라고 부릅니다. 딸의 평생 연애 패턴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상당 부분 형성된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수십 년째 쌓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좋은 아버지가 딸에게 정확히 무엇을 주는지, 그리고 그게 왜 딸의 인생을 크게 바꿔놓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자가 첫 데이트 자리에서 아버지랑 사이가 좋아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건 단순히 가족 관계가 원만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짧은 한 문장 안에는 이 사람이 앞으로 건강한 사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가 숨어 있어요. 좋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딸은 남자에게 어떤 대우를 받아야 정상인지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친절함을 당연하게 여기고 누군가 자신에게 잘해주면 그걸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런 여성들은 상대가 다정하게 대해줄 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잘해주지?가 아니라 아, 이게 정상이지 라고 느껴요. 반대로 아버지에게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한 딸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잘못된 남자에게 끌리는 패턴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왜 그런지 이유조차 잘 모릅니다. 좋은 아버지가 딸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은 사랑의 기준선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존중받고 배려받은 딸은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연애를 할 때도 상대가 친절하면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당연하지가 되고 불친절하면 바로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이 기준선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연애에서 느끼는 편안함이라는 감정이 사실 어린 시절에 학습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에게 따뜻하게 대우받은 딸은 따뜻한 대우가 편안하고 아버지에게 차갑게 대우받은 딸은 차가운 대우가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편안함을 종종 사랑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한 여성들은 자신에게 잘해주는 남자를 오히려 경계해요. 왜 나한테 잘해주지? 뭘 원하는 거지? 이 사람 뭔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더 분명해져요. 상담사들이 자주 만나는 유형이 있는데 번번이 나쁜 남자만 만나는 여자들이에요.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패턴이 거의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다정한 남자를 만났는데 뭔가 지루하고 심심하대요. 설렘이 없고 부족한 느낌이 들고 이게 진짜 사랑인가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헤어지고 나면 조금 차가운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자기를 막 대해도 이상하게 끌린다는 거예요. 가슴이 뛰고 그 사람 생각이 하루 종일 나고 연락이 안 오면 불안해지고요. 이 여성들은 이걸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상담을 깊이 해보면 거의 대부분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무관심했거나 차가웠거나 감정이 예측 불가능했거나요. 그래서 그게 사랑의 기본값으로 설정돼 버린 겁니다. 따뜻한 사랑은 낯설고 불안한데 차가운 대우는 익숙하고 편안한 거죠. 차가운 남자에게 끌리는 여성들의 심리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정말 안타까운 구조가 보입니다. 이 여성들은 냉담함을 지적인 것으로, 무뚝뚝함을 남자다운 것으로, 심지어 잔인함을 강인함으로 해석해요. 왜 이런 왜곡이 생길까요? 어릴 때 아버지의 차가운 태도를 정당화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부모를 나쁜 사람으로 볼 수 없어요. 생존이 부모에게 달려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차가운 게 아니라 아버지는 원래 저런 사람이고 저게 멋있는 거다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게 됩니다. 이 설득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무시하는 남자를 만나면 쟤는 원래 저래, 남자는 저래야 멋있어라며 합리화하게 되는 거죠. 반면 좋은 아버지를 둔 딸은 이런 왜곡에서 거의 자유롭습니다. 무례한 남자를 만나면 순수하게 의아해합니다. 왜 저런 사람이 있지? 내가 왜 저런 사람과 시간을 보내야 하지?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 관계에서 빠져나옵니다. 잔인함에서 매력을 찾지 않고 무관심에서 신비로움을 느끼지 않으며 학대를 사랑으로 착각하지 않아요. 이게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당연한 걸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 저러지? 눈이 없나? 라고 쉽게 말하지만 그건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을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좋은 아버지가 주는 두 번째 선물은 평범함의 가치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의외로 많은 아버지들이 놓치는 지점이기도 해요. 좋은 아버지는 영웅이 아닙니다. 딸 앞에서 나이나 권위나 지식으로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를 증명하려 하지 않아요. 때로는 바보 같은 모습도 보여주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하고 슬프거나 혼란스러운 감정도 숨기지 않습니다. 멀리서 가끔 나타나서 멋진 장면만 찍고 사라지는 슈퍼맨이 아니라 매일 옆에 있는 평범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딸이 남자란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 개념을 형성할 때 아버지가 엄청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가끔 나타나서 멋진 모습만 보여주고 사라지는 존재였다면 딸은 남자를 신비롭고 멀리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연애에서도 상대와 가까워지면 흥미를 잃고 멀어지면 다시 끌리는 패턴을 보이기도 하죠. 이런 여성들은 종종 밀당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전략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가까이 오면 정말 흥미가 떨어지고 멀어지면 정말 그리워지는 거예요. 반면 매일 옆에서 평범하게 존재하는 아버지를 경험한 딸은 가까움 자체가 편안합니다. 매일 보는 게 지루한 게 아니라 안정적인 거고 항상 옆에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고맙게 느껴지죠. 좋은 아버지는 자신의 등장을 특별한 이벤트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의 일부로 존재하죠. 아침에 밥 먹을 때 옆에 있고 저녁에 TV 볼 때 같이 보고 주말에 장 볼 때 따라가고요. 이런 사소한 일상의 축적이 딸에게 가르칩니다. 사랑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의 연속이라는 걸요. 그래서 이런 딸들은 연애할 때도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합니다. 드라마틱한 밀당보다 안정적인 관계를 선호하고 연락이 뜸한 남자보다 꾸준히 연락하는 남자에게 끌리며 멀리 있는 이상형보다 옆에 있는 현실적인 파트너를 선택하죠. 이게 사랑을 오래가게 만드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좋은 아버지는 말로 평등을 가르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이념이나 설교 없이 딸에게 존중받는 느낌이 뭔지 직접 경험하게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 자전거 타이어를 고칠 때도 딸의 의견을 물어보고 딸이 학교에서 배운 걸 이야기하면 진지하게 귀를 기울입니다. 딸의 생각을 어른의 생각만큼 가치 있게 대우해요. 딸이 틀린 말을 해도 바로 틀렸어 라고 끊어버리기보다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면서 대화를 이어갑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딸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생겨요. 내 생각은 들을 가치가 있다.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자란 딸은 자신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남자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한 사람에게 이미 인정받아봤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라는 결정적인 남성에게 충분히 존중받은 경험이 있으니 다른 남자에게 인정받으려고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는 거죠. 반대로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낀 딸들은 종종 끌려다니게 됩니다. 연애에서도 끊임없이 상대 기분을 맞추려고 애쓰고 자기 의견보다 상대 의견을 먼저 챙기고 갈등이 생기면 내가 참자로 끝내요. 이건 배려가 아닙니다. 인정받지 못한 상처를 연애에서 치유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일 때가 많아요. 좋은 아버지는 딸을 자신의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미묘한 부분인데 많은 아버지들이 의식하지 못한 채 딸을 통해 자기 부족함을 채우려 하거든요. 딸이 공부를 잘하면 뿌듯할 수는 있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그런데 어떤 아버지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딸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과 동일시합니다. 딸이 뛰어나면 자신도 뛰어난 것처럼 느끼고 딸의 실패를 자신의 실패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딸에게 과도한 기대를 걸게 되고 딸이 그 기대에 못 미치면 실망을 숨기지 못합니다. 딸은 그 실망을 귀신같이 알아차리죠. 그리고 평생 아버지를 실망시키면 안 된다는 강박 속에서 살게 됩니다. 이 패턴은 연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대방을 실망시키면 안 된다. 항상 완벽해야 한다. 내 가치는 상대 만족에 달려 있다. 이런 왜곡된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성들은 연애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상대가 원하는 모습이 되려고 애쓰다가 정작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르게 돼요. 그리고 관계가 끝나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상대에게 기대어 있었으니까요. 반대로 좋은 아버지는 딸에게 알려줍니다. 뭔가를 성취해야 사랑받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요. 좋은 아버지는 딸에게 원하는 것 이상의 용기나 강인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딸이 인형놀이를 좋아하든 축구를 좋아하든 공주 드레스를 입고 싶어 하든 운동복을 입고 싶어 하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죠. 반대로 어떤 아버지들은 딸에게 특정한 모습을 기대합니다. 더 씩씩해야지, 더 여성스러워야지, 더 사교적이어야지. 이런 기대 속에서 자란 딸은 자신의 진짜 모습 대신 아버지가 원하는 모습을 연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습관이 되면 연애에서도 똑같이 해요. 상대가 활발한 여자를 좋아하면 활발한 척하고 조용한 여자를 좋아하면 조용한 척하죠. 문제는 이 연기가 오래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지치고 결국 무너집니다. 좋은 아버지는 딸이 자기 속도에 맞춰 성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나이에 비해 조숙할 필요 없이 어린 시절을 충분히 누리게 해주고 실수해도 괜찮다는 걸 알려주며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경험을 주죠. 이런 환경에서 자란 딸은 연애에서도 자기 자신일 수 있습니다.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모습으로 있을 수 있어요. 상대가 그걸 받아들이면 잘 맞는 거고 못 받아들이면 안 맞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게 건강한 연애의 기본입니다. 외모와 관련해서 좋은 아버지는 정말 어려운 균형을 잡습니다. 너무 관심을 주지 않으면 딸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너무 많은 관심을 주면 불편해지거든요. 좋은 아버지는 딸이 자신의 존재를 인식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면서도 과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예쁘다고 말해주되 외모가 전부인 것처럼 말하지 않고 외모를 칭찬하되 외모로 딸을 평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딸은 외모에 대한 인식이 건강합니다. 예쁘든 아니든 그게 내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반대로 아버지에게 외모로 상처를 받은 딸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외모로 인정받으려 애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울을 자주 보고 SNS에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심한 경우 성형을 통해서라도 사랑을 얻으려 하죠. 하지만 이것도 결국 아버지에게서 받지 못한 인정을 다른 방식으로 보상받으려는 시도일 때가 많습니다. 좋은 아버지를 둔 딸은 외모에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물론 예쁘게 꾸미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하지만 그게 자기 가치랑 묶여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좋은 아버지는 딸의 경계를 철저히 존중합니다. 나의 특별한 공주님 같은 말로 과도한 친밀감을 만들거나 엄마 몰래 우리끼리 비밀을 만들거나 엄마에 대한 불만을 딸에게 털어놓는 행동을 하지 않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딸이 처음으로 경계를 배우는 관계도 아버지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경계를 지켜주면 딸은 친밀함과 침범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아버지가 그 경계를 흐리면 딸은 침범당하는 걸 사랑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연애에서도 반복되죠. 나쁜 아버지의 영향은 정말 파괴적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아버지들이 자신이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잘 모릅니다. 항상 영웅으로 남으려는 아버지는 딸에게 남자는 완벽해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심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딸은 현실의 남자에게서 만족을 느끼기 어렵고
늘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자신의 약점을 과도하게 드러내는 아버지는 딸에게 남자는 믿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남길 수도 있고요. 관심이 늘 다른 곳에 가 있는 아버지는 딸이 평생 나는 왜 사랑받을 만큼 충분하지 않을까를 자문하게 만들고,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아버지는 남자의 기분은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하다는 메시지를 각인시킬 수 있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예요. 딸이 안전하게 기대고 배울 수 있는 어른이 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아버지들 대부분은 의도한 게 아닙니다. 자기도 자기 아버지에게 그렇게 자랐거나, 자기 문제에 치여 딸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었거나, 딸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배운 적이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경험은 딸의 연애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 흔적이 성인이 되어서도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사랑은 아파야 한다. 사랑하면 힘들어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한다. 이런 왜곡된 공식이 마음속에 새겨지는 겁니다. 좋은 아버지를 둔 딸들의 연애는 확실히 다릅니다. 애원하거나 구걸할 필요가 없고, 무시당하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지 않으며, 관계에 억지로 드라마를 만들지 않죠. 다가오는 사랑을 받아들일 줄 알고 잘 되는 관계를 스스로 망가뜨리지 않으며, 갈등이 생기면 대화로 풀려고 합니다. 이런 여성들은 연애가 불필요하게 힘들지 않아요. 물론 어떤 연애든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관계 자체의 문제이지 자기 내면의 상처가 계속 발목을 잡는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상대와의 갈등은 대화로 풀 수 있지만 내면의 상처에서 오는 갈등은 상대가 아무리 노력해도 풀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병든 사랑을 볼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여기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한 여성이 반복적으로 나쁜 남자에게 돌아가거나 좋은 남자를 만나도 스스로 관계를 망치거나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거나 친밀감이 무섭다면 그 뿌리는 많은 경우 아버지와의 관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건강하게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다면 무대 뒤에는 그걸 가능하게 만든 아버지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연애를 잘하는 여자 뒤에는 좋은 아버지가 있고, 연애를 못하는 여자 뒤에는 아쉬운 아버지가 있다. 너무 단순한 공식 같지만 실제로 꽤 많은 부분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재밌는 건 이 영향이 딸의 연인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착하고 안정적인 여자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남자가 있다면 그 남자가 모르는 사이에 고마워해야 할 다른 남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미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는 그녀의 아버지 말입니다. 그 아버지가 수십 년 전에 했던 작은 행동들, 딸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존중해주고 딸 옆에 평범하게 있어주었던 그 순간들이 지금 그 여자가 누군가를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는 기반이 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아버지들이 있다면 지금까지 말한 내용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좋은 아버지가 되려면 이렇게 많은 걸 신경 써야 하나? 나는 이미 많이 틀렸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정말 말하고 싶은 건 완벽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좋은 아버지는 딸에게 특별한 걸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쁜 걸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영웅이 되려고 하지 않고, 딸을 도구로 쓰지 않고, 경계를 침범하지 않고,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고요. 뭔가를 더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딸에게 관심을 갖고, 딸의 말을 듣고, 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건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과 마음만 있으면 돼요. 바쁘더라도 하루에 10분만 딸과 진짜 대화를 하고, 딸이 뭔가를 이야기할 때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맞추고, 딸의 관심사가 내 관심사와 달라도 존중해 주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면 딸 마음속에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거창한 이벤트나 비싼 선물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작은 존중이 그걸 만들어요. 이미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분들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지만 운명은 아니거든요. 자신의 패턴을 인식하고
그 패턴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왜 나는 항상 나한테 안 좋은 남자에게 끌릴까? 왜 나는 좋은 사람을 밀어낼까? 왜 나는 친밀해지면 불안할까? 이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관련 책을 읽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자기 패턴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리면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은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준 사랑은 딸이 연인에게 주는 사랑으로 이어지고 그 사랑은 또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건강한 사랑을 이어갈 수도 있고 여기서 병든 사랑의 고리를 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인 분들에게는 건강한 관계를 새로 만들어갈 기회가 있고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았던 분들에게는 그 상처가 반복되지 않게 멈출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할 수 있고 그 선택 하나가 수십 년 뒤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선택을 응원합니다.